저희 일단 여기 이제 관리자 페이지잖아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재료 관리가 나와 있는데 이제 추가를 통해서 재료를 추가할 수도 있고 교정을 통해서 이제 추출 시간과 파우더 양을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제 테스트 시작 버튼이 있는데 테스트 시작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우더가 나오는지 설정도 가능하시고요. 설정을 가시면은 이제 재료 부족 알림이라고 되어 있는 표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정 수준의 파우더가 그람수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파우더 추출이 안 되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알림 기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알림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문이 열리거나 뭐 파우더가 부족하거나 하면은 오른쪽에 오류 증상이 뜨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 오류 증상 파악해 주시고 이제 점주에게 증상을 받으신 다음에 AS 진행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록 지우기로 항상 삭제를 해 주시고요. 여기 맨 위에 보이시는 문 열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 문을 열 수 있는 기능이고요. 닫으실 때는 끝까지 누르셔서 닫히는 소리까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닫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음료 추출구 문 열기는 아래쪽 이제 음료 추출구가 문이 열리는 기능이고요. 그대로 다시 닫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결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픽업 코드 같은 경우에는 쿠폰 따로 발급하셔서 고객에게 지급해 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따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무료 쿠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Vcat 결제, 아마 요거 두 개를 많이 쓰시게 될 텐데 Vcat 결제는 설정을 누르시게 되시면은 터미널 아이디 비즈니스 넘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말기 번호 지급 받으시면은 단말기 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비즈니스 넘버는 사업자 번호, 고객 사업자 번호 받으셔서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 주셔야만 이제 결제가 됐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결제가 되시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쪽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요거도 넘어가겠습니다. 서버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모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떠 있는데 요게 아마 지금 저희 홍콩 서버로 잡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해주셔야 웹 서버에서 이제 매출이나 음료 이제 제조 같은 기능들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항상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철수를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이제 고객이 웹 서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삭제하실 때는 그냥 그대로 삭제해 주시고 새로운 뭐 서버 이제 아이디나 요거를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기기 리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상황에서 쓰실 텐데 뭐 브로어 오류 같은 경우나 이제 뭐 파우더가 막혔다 그러면 기기 리셋을 통해서 한번 재순환 시켜 주실 수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기기 리셋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언어 선택은 그냥 언어 선택하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작업을 누르시게 되시면은 처음에 기기 번호를 설정하라고 세팅을 하라고 이제 나올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메인 화면에서 이게 지금은 설정되어 있어서 좀 따로 안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게 비어 있을 거고 앞에 기기 번호가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오류 문구가 떠요. 그래서 요거 처음에 들어가시자마자 기기 번호 먼저 설정해 주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기기 번호 설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테스트를 통해서 인터넷 연결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게 되면 이쪽에 이제 중국 사이트가 이제 뜨시게 될 거고요. 뭐 지금은 연결이 아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웹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컵 이동 테스트를 통해서 안에 있는 컵이 정상적으로 투출이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여러 잔 추출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이 신 버전에는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컵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뭐 찌그러지진 않았는지 확인하실 때 쓰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는 거고요. 이제 바로 새 비밀번호만 입력해 주시면은 바로 저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화면 잠금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 자체가 잠겨 버려 가지고 껐다가 키셔야 얘를 다시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예 락이 걸려 버려요. 락이 걸려 버려서 껐다가 키시면 그냥 되십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능들이 있는데 장바구니를 껐다가 키실 수도 있으시고요. 개인컷 모드도 같이 키실 수가 있는데 개인컷 모드랑 장바구니 모드는 같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장바구니랑 개인컵 모드를 같이 쓰시게 되면은 매번 음료를 추출할 때마다 개인컵을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만 하시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앱 종류를 통해서 바탕화면을 진입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진입하실 때는 커피 앱 누르셔서 진입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시스템 재부팅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체에서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도 재부팅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요건 1.5 버전부터 도입된 거기 때문에 3.10 버전 구형 버전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 같은 경우에는 간편 청소. 요거를 아마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쓰시게 될 텐데, 왜냐면 선택 청소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하나하나 이제 일일이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제일 간편한 간편 청소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청소를 하나씩 이제 간편적으로 청소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해주실 때도 이 버튼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탱크 비우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있는 물이 비워지게 되실 거고요.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일러는 뒤편에 있기 때문에 보일러 비우기를 하실 경우에는 뜨거운 물이 뒤에 있는 호스를 통해서 이쪽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ES 브루어 청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편 청소 하시면은 그냥 물만 빼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제 호스를 청소를 하실 때 물로만 이쪽 부분을 세척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정밀 청소 약품을 누르시게 되시면은 여기 알약 불리는 시간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단은 1분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청소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앞에 브로어 부분이 여기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 틈에다가 알약을 넣어 주신 다음에 얘가 이제 저절로 닫힐 겁니다. 이 시간에 알약을 투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 시간 동안 이제 알약을 안에서 이제 브로어 안에서 불려줄 거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알약 담그는 시간을 1분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1분 동안 불릴 겁니다. 청소가 이제 끝나시게 되시면은 앞에 이제 작업 성공이라는 이제 문구가 뜨고요. 그때는 정상적으로 그냥 문 닫아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모든 청소는 안에서 이제 뜨거운 물로 불리기 때문에 항상 문을 열어 두시고 청소를 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안에 파우더가 있기 때문에 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을 열고 청소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간편 청소 같은 경우에 모든 청소를 이제 간편적으로 청소를 해 주는 건데,
여기 믹서에 들어가서 믹서 1, 2, 3, 4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은 요거는 그 해당 믹서볼만 청소를 해 주시는 겁니다. 안에 보시면은 지금 믹서볼이 총 4개가 있고요. 요 BIB 있는 거, 밀크 바닐라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믹서볼은 맨 좌측 거, 4번은 맨 우측 거 해서 순서대로 청소를 하실 때 골라서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빙기는 저희가 따로 요걸로 청소를 하지는 않았는데, 제빙기 청소하실 때는 설정해서 제빙기 들어가셔서 제빙기 물탱크 비우기로 안에 있는 이제 고인물을 빼주시고, 제빙기 시스템 청소를 통해서 물을 이제 공급을 해줌으로써 안에 있는 고인물을 한번 리프레시 시켜주는 겁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물탱크 비우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저기 투명 컵 있거든요. 불투명 컵 위에 보시면은 제빙기 옆쪽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 관에 스케일이 많이 끼게 되면은 좀 이렇게 더디게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땐 분해하셔서 호스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한 번에 다 물이 빠지긴 하는데 한 번에 다 안 빠지시면 2번 하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한테 설명해 주실 때 적어도 한 2주에 한 번씩은 좀 비워달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기 얼음 만들 때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주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제빙기 시스템 청소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요거 이게 청소 횟수 출수량 나오게 되는데 그냥 1 해주시고 확인만 해주셔도 진행이 되니까 1만 눌러주시면 돼요. 누르게 되면은 안에 있는 아까 불투명 물통에서 물을 뺐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이 공급되게 될 겁니다. 저기 물이 없으면은 제빙기가 얼음을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비워주신 다음에는 물을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해서 청소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레시피 설명드릴게요.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좀 보기가 좀 더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믹싱 속도가 나와 있는데 이 믹싱 속도를 좀 높여야 좀 본래 좀 맛을 좀 더 맛있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레시피에서 4단계 말고 한 8단계로 조절을 해주시면은 좀 더 이제 고객들이 만족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레시피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란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단계 추가를 통해서 스텝을 이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원두를 재료 10에 물량 100으로 설정한다 하고 얼음은 맨 밑에 있고요. 얼음 양을 설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레시피를 저장을 해 주셔야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레시피 삭제하실 때는 삭제 누르시고 삭제하시려는 제품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또 이제 제품명을 수정하시려면 하카코아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메뉴명을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레시피를 이제 기존에 있는 레시피를 따로 저장을 해둬야 되잖아요. 뭐 수정을 하신 게 있으시면 매번 이제 설치 나가실 때마다 최신화를 하셔야 되니까
그때는 레시피 내보내기를 통해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제티노 파일 안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가져오실 때는 없다고 가져가고, 가져오실 때는 가져오기 클릭해 주시고, 얘가 USB도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USB에 있는 것도 가져오실 수 있고 내부 저장소에 있는 것도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네. 제품 설명드릴게요. 제품 가져오기 통해서 클릭해서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품명 쪽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를 클릭해 주시면 제품명 수정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가격란을 클릭해 주시면 금액 설정 가능하시고 할인율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시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100에서 10을 뺀 90으로 설정을 해주셔야만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이 많이 사용은 안 하실 텐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태 쪽에 판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인기 메뉴는 이런 식으로 따로 표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상단에 놓아주시면 되시고, 판매는 그냥 기존 판매 제품처럼 판매란을 이제 만드게 되는 거고요. 판매 중지를 누르시게 되면은 맨 하단부에 판매 중지로 넘어가게 되면서 메인 화면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네. 배치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시게 되면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순서는 왼쪽 좌측 첫 번째부터 1, 2, 3, 4, 5, 6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작업의 편집을 통해서 기존에 했던 작업들을 똑같이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삭제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뭐 담당 기사님께서 방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절대 삭제는 하지 마시라고 고객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ES 프로 하나 설명드릴게요. ES 프로 1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동작 제어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브로어 청소하실 때 사용하시게 될 건데, 여기 안쪽도 이제 청소를 하셔야 되잖아요. 겉에는 그냥 솔로만 그냥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안쪽을 이제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거 설명드릴게요. 일단 들어가는 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메인에서 설정 들어가시고요. 설정에서 ES 브로어 클릭해 주시고 ES 브로어 1 클릭해 주시고 ES 브로어 동작 제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도징으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제가 저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안에 있는 이제 원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나 여기 안쪽 부분, 위쪽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 껴 있어요. 이런 거 다 제거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안쪽 부분도 닦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밑에서 한번 위를 찍어 주시면은 여기 부분도 다 닦아 주시게 될 거고요. 여기가 막혀 버리면 물이 제대로 출수가 안 돼서 여기 부분도 다 닦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리실 때는 챔버 눌러 주시면 저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이제 바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이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얘가 만약에 왼쪽으로 빠져 있는 경우에는 계속 그 안에 원두가 쌓이기 때문에 그때는 원두가 이제
쌓이다 보면은 저 위쪽에 막혀서 브로어가 이제 동작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신버전은 여기까지고요. 9버전 다운받고 그 다음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